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미국 대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 5일부터 치러질 예정이며 근번이 60번째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 후보로는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에서는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후보였으나 최근 인지 문제가 부각되며 현 부통령인 해리스 후보로 교체되었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입니다.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교체하자 정치 분석 기관인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에서는 9월 3일 기준 해리스가 트럼프를 1.9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하였고 9월 8일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8%로 해리스 47%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9월 10일 미 동부 표준시 오후 9시에 필라델피아에서 두 번째 TV 대선 토론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은 ABC에서 방송되며 ABC 뉴스 라이브, 디즈니 플러스, 훌루에서도 스트리밍될 예정입니다. 토론 규칙에 따라 각 후보는 질문에 대해 최대 2분 동안 답변할 수 있고 반박 시간 역시 2분간 주어집니다. 상대방이 발언하는 동안에는 마이크가 꺼지며 토론장에는 청중이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간단히 비교하자면 경제적으로 해리스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친환경 에너지 지원,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중산층,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법인세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및 복지 측면으로는 해리스가 의료 접근성 확대와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데 비해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축소와 사회보장 소득 세금 폐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리스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는 셰일층의 화석 연료 생산 극대화를 통한 에너지 가격 인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이민 정책에서는 해리스가 주택 지원과 이민 개혁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는 주택시장 규제 완화와 강경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에 관해서는 해리스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트럼프는 총기 소유 권리를 보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총기 판매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총기 규제 강화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해리스는 전통적 동맹국 간의 동맹 강화를 외치고 북한 정권에 대해 적대시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나토, 우리나라 등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어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세계 각지의 군사적 개입 최소화를 외치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과의 협상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는데 이 중 경합주는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꼽히고 이 경합주를 잡는 것이 선거 승리를 위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와 좀 다르고 복잡한데 이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만 미국은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주에서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각 주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는 후보에게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을 몰아주는 제도입니다.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미국 국민들은 해리스와 트럼프 중 한 명에게 투표를 하게 되며 이 중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당의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결국 전국에서 누가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모든 미국인의 투표수에서 이겨도 선거인단의 수에서 뒤지게 되면 이길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상대 후보인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더 많은 투표수를 얻었으나 선거인단의 수에서 뒤져 결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각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다르고 승자 독식에 의해서 한 주에서 한 개 당의 선거인단만 뽑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선거제도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미국 헌법 제2조에 의거하여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미국은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국민 직접 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최초 대통령 선거제도를 정할 때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자만이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그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 2차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인단의 숫자는 각 주의 연방의회 의원, 즉 하원 의원수와 상원 의원수의 합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상원의 의원수는 각 주 2명으로 동일하여 총 100명이고 하원의 의원수는 그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총 435명이며 워싱턴 DC는 가장 적은 주의 선거인단 수를 가지게 되는데 현재는 3명을 추천하여 총 538명입니다. 선거인단은 2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선거인단 득표 1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 2위를 한 사람이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소속 당도 다를 뿐더러 정책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4년 수정헌법 12조에서 선거인단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해야 한다가 만들어지며 지금의 러닝메이트 제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거인단은 어떻게 뽑는 것일까요? 선거인단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위너 테이크스 올 제도, 즉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에게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게 됩니다. 일부 주는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하여 득표 비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분배하기도 합니다. 각 주마다 당이 각각 선거인단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 주에서 이긴 당이 자기들이 정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고 그 선거인단은 자기 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들면 총 55명의 선거인단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 주민은 투표용지에 해리스나 트럼프 둘 중 한 명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투표수를 합산한 결과 만약 트럼프가 승리하면 트럼프가 55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고 해리스가 승리하면 55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투표 총수가 1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501대 499이든 1000대 0이든 결과는 같게 됩니다. 선거인단은 각 당이 자기 당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선거인단은 자기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로부터의 득표수보다 선거인단의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투표수를 얻고도 당선에 실패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1876년 세뮤얼 제이 틸턴, 1888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2000년 엘 고어,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유권자 총 투표수에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에 져서 대통령 당선에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직선제였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텐데 미국의 이 기막힌 선거제도에 의해서 당선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매 4년마다 11월 첫째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유권자들은 이날 투표하며 주별로 득표한 후보에 따라 선거인단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각 주의 선거인단은 12월 중순에 모여 대통령을 투표하며 이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전달합니다. 국회는 1월 첫째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대통령 당선자는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국민 득표수와 실제 선출되는 대통령이 다를 경우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으나 헌법을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미 대선 제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세계 정세가 바뀌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각 후보의 성향에 맞는 정책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달래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여 영토를 차지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가 양 국가를 종전협상을 하는 시점에서 각 국가가 점령한 영토를 인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런 협상을 대비해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치도 비즈니스 성격으로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스스로 방어를 하게 하거나 미군 철수 혹은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핵무기에 대한 논의도 다시 뜨겁게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대선 경선 상황 및 대통령 선거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